이런 기획을 하고 혹은 그런 뭔가 지원 부서에 일을 해보셨던 분 중에 창업을 한다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을지는 잘 알겠지만 그런 분들은 실제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지는 못하셨겠죠. 그 외에 아마 오늘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지만 개발자와 협업을 해야 하는 창업을 선택하셔서 개발자들이랑 이제 일을 같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막막한 그런 개발자들이랑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규모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아내가 프로그래머 남편에게 쇼핑하러 갈 때 우유 하나 사와. 아, 계란 있으면 6개 사와. 남편은 잠시 후 우유를 6개 사왔다. 아내는 물었다. 왜 우유를 6개나 사왔어? 남편, 계란이 있길래 6개 사왔지. 이거를 개발자분들은 다 이해해요. 근데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바로 개발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과 출신이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유머거든요. 보니까 듣는 분들과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신데 이게 바로 개발자랑 일하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지금 이제 다 이해하셨죠? 왜 저 개발자 남편이 우유를 6개 사왔는지 아직도 이해 솔직히 못하시는 분 계세요? 저쪽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셨죠?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떤 사안을 묻고 이해할 때 개발자들이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왜 회사의 결정이나 나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지를 늘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생기는 커뮤니케이션상의 간극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알아듣는 것 같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는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를 저희가 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좀 전에 이야기를 보여드렸었던 것이 이 일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창업하셨던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작은 규모로 창업하신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왜냐하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같은 단체에서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창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팀, 그래서 창업자 한 분, 그리고 개발자 한 분, 디자이너 한 분, 한 분 정도의 마케팅 하시는 분, 이런 정도로 한 4-5분 정도의 팀을 이루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저 개발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개발로 해결해야 된다면 어떤 형태의 개발로 해결할 문제인지를 창업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굉장히 막막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여기 세 번째가 되게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클라이언트를 건드려야 되는지 서버를 건드려야 되는지를 창업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막막함은 사실은 입장 바꿔놓으면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발 언어가 파이썬이어야 될지 자바여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들이 개발의 그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지금 이게 어떤 개발 정도의 공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를 이 사람이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코딩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커뮤니케이션과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등한시하면 개발을 모른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리면 사실 전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개발자는 귀를 닫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히 외계에서 동떨어진 커뮤니케이션 주파수가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창업자들을 보고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거 돼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요. 개발로 못하는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개발로 구현하는 게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때로는 운영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솔루션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개발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집어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제를 정의하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일종의 경로를 저희가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게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조직이 더 커지게 되면 이 이슈는 어떤 부서 어느 개발자 담당인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개발자 한 명이 서버도 만지고 웹 개발도 하고 어드민도 만져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만져야 되지만 실제 조직이 조금만 커지게 되면 저런 역할들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앱도 iOS를 만지는 분과 안드로이드 앱을 만지는 분들은 나누게 되는 시점들이 올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분이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는 분들인지에 대한 감도 저희가 절대로 놔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성과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래킹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있는 저 내용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런 부분들에 대한 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꽤 오랜 공수가 드는 일인지도 사실은 이 개발자가 어느 정도의 역량과 어느 정도의 기술 레벨을 갖고 어느 정도 시간을 썼었을 때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는 이 정도 과업의 결과가 나올지를 저희가 대략 알고 일을 줘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런저런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블라블라블라 그랬었을 때 개발자는 왜 저걸로 개발 구현하려고 그러지? 이런 식의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문과 출신들이 하기 되게 좋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디자이너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삽이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저는 늘 아삽하게 일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빨리 일을 저한테 쳐내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저한테는 1바구니가 있으면요. 오늘 아침에 떨어져 있는 이 1바구니를 빨리 비우는 게 저의 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1바구니가 다 비면 집에 가요. 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제가 회사를 할 때는 저의 스텝이거나 저랑 같이 일하는 저의 식구들이겠죠. 일정들이 딱 결정되어야 되는 시점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일정을 논의할 때 과거에 제가 했었던 실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라는 말을 이제 달고 살았어요. 옛날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다음이나 네이버를 다닐 때 그러면 저같이 사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를 해요.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데 개발이나 기획이나 아니면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은 그때부터 공공이 흔들려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랑 일하는 거를 편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일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알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완전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정을 잡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그리고 루틴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삽하게 일하는 거가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일은 어느 정도의 공수를 들여서 언제까지
일정을 주고 간다. 이런 것들이 그분들께는 본인의 투입 분량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삭하게 일을 하라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본인이 오거나이징하는 자기의 스케줄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개발자들에게는 충분히 먼저 결정하고 그 일정대로 듀레이트를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정을 예를 들어서 급작스럽게 중요도가 바뀌는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정을 재조정을 해야지 그 일정을 뛰어들고 틀어버리면 그 뒤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되더라. 그래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조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시작이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정을 결정하는 일이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저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간단한 수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일을 하는 분들 간에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실수일 것 같아요. 사업이나 마케팅이나 기획자들이 개발자나 디자이너에게 하는 굉장히 많은 실수인데 지금 당장 뭔가가 필요해요. 굉장히 작은 수정이에요.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원래 회사들은 프로세스가 팀장이나 PM에게 요청하면 그 PM이 그 일을 가지고 담당자를 배정하거나 담당자에게 그 업무를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담당자가 받아서 하게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친하거나 아주 간단한 일을 담당자에게 직접 가서 이걸 해줘. 아니면 메신저나 슬랙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저희는 5분, 10분 만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몰입해서 코딩하고 있는 개발자나 굉장히 어떤 컨셉을 생각하고 영어를 끌어모으고 있는 디자이너에게는 그 모드를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그 시간이 5분, 10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같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이렇게 스위칭이 쉽지만 제가 만났었던 많은 개발자나 많은 디자이너들은 실제로 일을 하다가 모드 전환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렇게 모드 전환을 강요하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실수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서비스 장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더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했었던 사업체는 앱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차량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사업과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으로의 전환이 어느 시점 굉장히 필요한 회사였어요. 사업을 메인으로 계속 밀고 가는 회사에서 기술이 그런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세팅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자, 개발자 출신이 사업을 리드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가 언젠가는 기술 기반 회사로 전환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 기반 기업인지 사업 기반 기업인지를 결정하고 프로덕트와 마케팅이 어떻게 핏되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를 유형,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창업가형, 공무원형,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형, 천상천하 미화국전형 개발자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개발자들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